제가 보기에는 2023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이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긴축 예산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부 재정 기조와 비교한다면 초기에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를 했었고, 다만 후기에 코로나 위기가 생기면서 재정을 확장을 했습니다. 다만 확장한 재정의 수준은 주요국들의 큰 폭의 재정 확장에 비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한 수준의 재정 확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예산안과 비교해서 또 경제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축 예산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긴축 예산을 제출하고 또 나아가서 현재 시점에서 2023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유동적이고 혹은 또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에 추경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미리 그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는 수출과 생산, 고용 등에서 어려운 현실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그런 경제 상황에 비추어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이 예산안으로 경제 상황의 극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도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역시 소득이 취약한 계층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재정 지출의 증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 피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세에 있는 것이지 재정 지출의 증가나 감소 여부에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정책의 기조 중에서는 필요한 수준의 재정 지출 확대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정 확대 요인별로 우리는 적절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의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작용하는 것이므로 정부 부채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경제 상황은 감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유니크한 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도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유리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도 역시 자산 상위 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들은 감세가 아니라 사실은 증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금융 완화 정책이 오랫동안 펼쳐지면서 증가된 유동성이 글로벌하게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좋습니다. 마무리. 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